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희 기자입니다. 오늘 갑자기 특별한 일로 찾아뵀는데요. CES가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바로 내일 개막을 합니다. 그런데 이 CES에 최재형 교수님이 직접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줌으로 연결을 해서 오랜만에 열린 이 CES가 올해 어떤 주제로, 어떤 모습으로 개막을 하게 될지 하루 먼저 들어가 보신 최재형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 계신 라스베가스에 계신 최재형 교수님 불러보겠습니다. 최재형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최지용입니다. 이 국내에서는 인사를 못 드리고 해외에 나와서 인사를 드리네요. 교수님 저번부터 계속 미국에 계시는 건 아니죠? 예. 그 CS는 뭐 기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좀 일찍 왔고요. 사실은 이틀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 개최 전에 조금 둘러볼 때를 좀 둘러보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미리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점검도 좀 하고 하니까 좀 미리 왔죠. 기사가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이번에 예. 현장에서 2년 만에 열린 CES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교수님께서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MWC에 매년 나가셨었잖아요. 예, 예, 예. 네, MWC 가서 항상 그 트렌드를 알려주시고 했었는데 CES도 원래 자주 가셨었나요? CES는 제가 디지털로만 봤었고요. 사실은 CES에 대한 그 용도가 과거에는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가전을 중심으로 하는 일들이 주로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한 4, 5년 이전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2010년, 11년서부터 겁니다. 모바일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IoT와 가전이 묶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이제 모빌리티가 같이 끼면서 CES가 모든 걸 다 수용을 했죠. 그전엔 사실은 MWC가 모바일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시대의 혁신을 주도했다라고 하면 CES가 과거에는 이제 가전을 중심으로 이제 가정에 들어가는 기기들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담기 시작해서 사실은 CES가 조금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CES가 미래를 좀 미리 엿볼 수 있는 이런 그 IT 가장 큰 축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2, 3일 먼저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지금 하루 먼저 일단 전시장을 좀 예, 둘러보신 거죠? 봤습니다. 예, 예, 예. 어떠셨나요? 일단은 뭐 어느 국제 그 전시관이나 하루 전날까지 아주 공사하느라고 사실은 정신이 없습니다. 참 희한할 정도로 저거 내일 아침에 오픈할 수 있을까 할 그 정도로 막 그 어떻게 보면 난장판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들어가서 이제 배치나 물건을 놓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 그리고 거기서 이제 리허설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대충의 이제 며칠 동안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들어가서 본 거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도 마지막 단장에 차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그 한국에 좀 핫한 소식이 이 예,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 라스베가스 밑에 뚫어놓은 그 터널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뭐 무인도 아니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예. 60km밖에 안 된다고 뭐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신기하던데 그거 혹시 타보셨어요? 약간 좀 과장이 돼 있는 듯한 느낌이 나서 먼저 타신 이게 지금도 탈 수 있습니다. 이게 개막전이긴 한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모링 컴퍼니에서 만든 이제 터널 뚫는 기술이 워낙 뭐 터널로서 뭐 루프를 해가지고 자율주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꿈꾸는데 사실은 이제 지하 터널로 전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요. 길이는 이제 몇 킬로 정도이기 때문에 한 1, 2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아마 홍 기자님도 비슷하실 텐데 기대가 큰 만큼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만족하지는 않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지하 벙커에서도 근무해보고 지하에서도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신기하다고 부르는 건 아니고요. 지하에서 그냥 차가 지나간다라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타게 된 이유는 내일서부터는 아마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아서 더군다나 그건 이제 유료가 아니고 이제 지금 무료로 타고 있는데요. 사실은 실상보다 약간 좀 부풀려 있지만 그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광고는 확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그냥 한 라인만 가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막 어떤 차는 빠져나가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 아직 아닌 거죠? 중간에 이렇게 길이 갈라지긴 합니다. 그런데 어, 어차피 한쪽으로 그건 이제 승차장 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어차피 길이가 하나로 이렇게 통으로 돼 있어서 동쪽, 서쪽, 중앙 뭐 이렇게 해서 정거장이 한 3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간에 내려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예, 그 지상으로 올라가서 내리죠. 지상에서 올라가서 내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에서 내려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지상에서 내리는 건 정말 이렇게 차가 이렇게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야, 그렇죠. 그냥 우리 보통 저기 우리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 왜냐면 예전에 뭐 자료 화면 같은 거 보면은 막 예, 예. 자동차 엘리베이터처럼 막 슉 빠져 확 올라오고 그렇진 막 않습니다. 그렇진 그런 거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기대치가 크면 그만큼 또 많이 부풀려진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실제 한번 타보시면 그냥 재밌다 뭐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무인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밑에 플로어가 깔린 이런 자동차들이 다니게 됐다고 하면 정말 이거 정말 새롭다라고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운전사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거 뭐 생각보다 그렇게 신기하지 않네요라고 했더니 웃더라고요. 그 운전사분은 실제로도 뭐 운전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조 승차자로 이렇게 타시는 아닙니다. 건가요? 아닙니다. 저 운전기사가 다 딸려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직접 운전을 합니다. 그래요. 그럼 뭐 우리나라 그 터널 하도 많은데 뭐 크게 다를 게 없군요. 그게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기차냐 일반 차냐에 대한 거지. 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지하 터널을 뚫는 것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일반 지하차도를 다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그냥 터널 자체, 하나의 원형 터널 자체로 돼 있는 것은 아마 지하 터널을 뚫는 그 루프의 형태를 많이 따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거의 예. 전체적인 분위기 보셨을 때는 좀 제일 재밌었던 거 뭐가 있었나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밌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네네. 하나는 뭐 이제 뭐 다 나온 기업들이니까 바디 프렌드 있잖아요. 이렇게 네. 안마 제가 깜짝 놀란 게요. 그 바디 프렌드 그 의자 체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예, 굉장히 큰데 그게 그 전시장에 3, 40개가 그냥 쫙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안마 하는 거야? 이게 큰 기계가 그냥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돈 많이 들였겠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기술은 좀 특별한 기술이죠. 그 체지방까지를 체크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안마기만 받으면 정말 야 이거 뭐 안마기를 이렇게 수십 개 갖다 놨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그 가관인지 내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LG전자가 전시품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중간에 거의 많은 전시 기업들 사이에 굉장히 큰 공간이 황무지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물어봤더니 올해 그 물류 때문에 LG가 아시다시피 해마다 엄청난 이벤트를 했잖아요. 그 뭐 스크린들, 그다음에 네. 롤러볼들 아니면은 바다에서 물 들어오는 그런 것들 네, 이렇게 네. 했는데 올해 그런 것들을 못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전시가 돼 있지 않은 게 좀 아쉬웠습니다. 이게 내일이 오픈인데 아마 내일까지도 그런 것들을 채우지 못할 거다. 근데 의자가 한 3, 40개 정도가 있는데 의자마다 바코드는 찍혀 있는 거 봐서는 아마 필요하면 스마트폰으로 그냥 이렇게 찍어서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했는데 잘못하면은 상당한 가십거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것도 있는데요. LG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세계적인 고객들이 많은데 정말 내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크린이 꽉 채워져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TV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정말요? 근데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전시회를 하려면 그 2,200개 기업들이 대부분 스크린이 있잖아요. 자기네들 보여줘야 제품을 되니까요. 보여주기도 하고 아니면 무엇인가 시연을 위해서도 있는데 거의 100%의 제품이 삼성 아니면 LG입니다. 아니 LG는 이렇게 자기네 부스에는 없고 다른 부스에 자기네 TV들이 다 있군요. 이거 정말 뭐 삼성 LG 아니면 스크린이 아닌 것 같은 이게 제가 보는 데마다 전부 LG였고요. 한 군데는 빼고 옵니다. 그 TCL 부스 있죠. 세계 3대
네. 그 저기 TV 가전업체 중국 업체죠. 거기는 전부 TCL이던데 딴 데 전부 삼성과 LG였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소니랑 파나소닉도 LG 거 쓰는지. 죄송합니다. 파나소닉도 굉장히 크게 나와 있고 소니도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데 네. 거기는 제가 체크를 못했네. 교수님 아까 그 뭐 불참하는 기업들도 좀 많다고 하셨는데 그 예, 코로나 때문인 것도 있고 또 지금 뭐 미중 무역 갈등 이것 때문에 또 중국 기업들은 대거 다 빠졌다면서요? 예. 미국의 대기업들이나 유럽의 큰 기업들은 이제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뭐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뭐 대표적으로 이제 메타, 페이스북 빠지고 뭐 구글 빠지고 MS 빠지고 아, 뭐 그 트위터 빠지고 AT&T도 나오지 않고 그런 뭐 미국 기업들은 제가 보기에 재택근무하는 인원도 많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자기 직원들에 대한 건강 때문에도 미국에서도 개최하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빠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시장이 약간 좀 그런 부분은 좀 썰렁하긴 합니다. 아, 그리고 2020년 거의 뭐 관객들이 17만 명이 왔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기업도 그때 당시는 한 4,500개 근데 지금 한 2,200개 정도란 된다고 하니까 반이 조금 안 되긴 하죠. 그런데 오프라인으로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노력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CTA에서 하루 일찍 문을 닫습니다. 이게 중간에 좀 통보가 돼서 좀 아쉽긴 한데 저희가 뭐 비행기 타고 있는데 아마 그게 하루 일찍 문 닫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통보가 메일로 왔는데 확률이 4분의 4에서 4분의 3으로 줄인 거죠. 이제 4일 동안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데 하루 일찍 닫아서 이제 좀 줄이기도 한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 기업이 아무래도 미중 갈등에 의해서 상당히 대부분이 다 빠졌죠. 제가 언론에 봐서는 이제 중국 기업이 몇 개가 나와 있다고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긴 했는데 찾질 못했습니다. 이제 TCL 같은 경우만 이렇게 좀 찾아봤고요.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브라운 그 TV나 스크린을 팔아야 되니까 세계적으로 아마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뭐 그들이 못 나온 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 한국 기업들이 그만큼 돋보이게 되는 지난해도 마찬가지였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의 위상이 대단히 높아졌죠. 저도 CES 그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이게 피처 기업 해갖고 8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가 한국 예. 기업이더라고요. 그거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걸 한마디로 말씀드릴까요? 네. CES에서 한국 기업 빠지면 CES 쫄망합니다. 그냥 아, 그 망해버려요. 정도군요. 여기에 지금 제가 하루 전에 오늘 쭉 돌아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거의 8, 90%고요. 그 기업도 보이는 게 다 한국 기업이고요. 미국 기업 다음으로 한국 기업이 많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미국 기업은 1,300개, 한국 기업은 500개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뭐 그리고 또 이게 하루 전날인데 미국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요. 한국 사람들은 또 열심히 또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한국 사람만 여기 있습니다, 지금. 아니, 이렇게 하면 또 보시는 분들이 이거 뭐 예. 한국에서만 좋아하는 축제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건 아닌 거죠, CES가. 그렇죠. 그건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계 각국의 기술 경쟁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서 열리니까 미국 기업이 많고 사실 어떻게 보면 남미, 북미 기업들 그다음에 유럽 기업들이 가까운 국가들은 많아야 되는데 한국 기업이 많다라는 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인구가 5천만밖에 안 되는 국가에서 지난해 올해 계속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의 기업들이 참가하고 있으니까요. 대단한 일이죠. 지금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참석을 하려면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뭐 500개 기업 뭐 이러면은 이게 뭐 큰 예, 기업만으로는 안 될 거잖아요. 그럼 스타트업도 굉장히 예. 많이 나갔을 것 같은데 그쪽도 좀 보셨어요? 제가 스타트업을 주로 봤고요. 큰 기업들은 로직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와 있고, 잘 분석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스타트업만 한 400여 개가 나왔다고 그래요. 어,
이게 언론에서는 300개다, 400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보니까 대학에서 나온 것들이 파악이 안 돼 있고 각자 그 어떤 기관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각자 나온 기업들이 파악이 안 된 것을 봐서는 400여 개가 나왔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대기업까지 합해서 500개가 넘는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부분 한국 기업들이 갖고 나온 스타트업들은 이제 서비스,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깊이가 있는 기술들, 그리고 특히 지역에서 나와 있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대기업에 있는 C랩에 있는 분들, C랩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계신 분들이 나와서 아주 좋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최고 혁신상도 많이 받고요. 하나 예를 들면은 서울관 같은 경우는 25개 정도의 기업이 나왔는데 6개의 혁신상이 나왔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혁신상도 지금 한국이 휩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지금 그 뉴스 검색에 CES를 검색을 해보시면 거의 한국 소식만 나와서 이제 너무 한국 네. 소식만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냥 CES 자체에 한국 소식이 많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MWC를 10년 정도를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그게 눈에 보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처음에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한 뭐 5%, 10%, 15%씩 많아지면서 올해 MWC는 2회째 열리지 않았지만 저도 사실은 이제 CES를 어떻게 보면 갈아탄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해마다 그 퍼센테이지가 2자릿수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이런 작은 나라가 대단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뭐 사람들은 뭐 K-드라마, K-뮤비, K-팝, 뭐 K-뷰티 이렇게 얘기하지만 K-스타트업 또한 여기에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입구 유레카관의 입구 들어오는 입구 쪽이 되겠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구관이네요. 이게 국가관의 개념으로 유레카관도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규격을 통일시켜서 최근에 프랑스의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도약을 하고 있죠. 예, 지금 대단히 준비들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스타트업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최고로 많은 미국 다음으로 400여 개 기업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국가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 테마별로 스마트 시티, 미러클 테크놀로지, 뭐 XR, 게임 뭐 이런 식으로도 독립적으로 나온 스타트업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자동차 쪽입니다. 예, 프랑스관이고요. 여기 이제 유레카 파크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예, 여전히 뭐 내일 오픈이긴 하지만 이렇게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독립적으로 보스들을 내는 스타트업들이 있고요. AI, 로보틱스, 게임, XR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대만관입니다. 지금 여전히 준비 중이고요. 안에 이제 크로스플레이 있고 입구가 이렇게 따로 있고 전부 조그만 부스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들은 이제 국가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죠. 자, 이스라엘관입니다. 세계적으로 어딜 가나 똑같은 로고와 똑같은 장식, 전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기업들의 이 전시는 이제 서로 예약이 돼 있어서 서로 자기네들끼리의 예약돼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들을 나누고요. 여기는 이제 일본관이에요. J-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MWC에서는 이제 J-스타트업이 상당히 약세인데 여기 유레카관에는 일본 스타트업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 여기에 이제 슬슬 한국 기업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약간 구석에 있는 거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지만 여기 따로 이제 재팬테크라고 해서 일본 기업들의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이 미국 다음으로 숫자는 많습니다. 400여 개가 넘죠. 여기는 이제 스위스 스타트업들이 카이스트고요. 카이스트에서도 AR, VR, 로봇, 인공지능, 아바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서울 코리아 키타에서 서울대학교하고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서울관입니다. 서울관 그 끝자리에 있지만 25개 기업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서울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넥스트 디지털 서울이라고 그래서 서울 스타트업 25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입니다. 내일이랑 모레도 또 직접 돌아보시면서 이제 직접 돌아보신 부분들 전해주시겠지만 지금 예. 정식 오픈하기 전이니까 그러면 예. 올해 주제들이나 이제 어떤 기업들이 어떤 걸로 그 참여하겠다는 것들은 다 정해진 상태잖아요. 예, 다 정해진 상태죠. 그렇죠. 그러면 뭐 작년, 재작년까지의 주로 어젠다와 지금 올해는 어떤 것들이 추가되고 어떤 것들이 빠졌는지 좀 이런 거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별히 좀 차이가 있는 거는 그 MWC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C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과거 팬데믹 이전에는 이제 서로 기술을 대단히 많이 자랑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대단히 많이 자랑했습니다. 당장 돈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아시다시피 팬데믹이 온 이후에 그거보다는 인간의 어떤 건강이나 웰빙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중요시 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매출로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신문 기사에 보면 미국의 한 20%가 넘는 사람들이 디지털 헬스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팬데믹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기조연설자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는 기업의 회장, 포드 회장이 하게 됐고요.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가전이나 제품들, 서비스가 그런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과거 MWC에서도 4, 5년 전부터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전시나 서비스가 한두 가지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2, 3년 만에 이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 중에 NFT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없는 단어들이 자꾸 여기저기 이제 간판으로 나오는 게 메타버스입니다. 그 전에 이제 XR, AR,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 3차원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 메타버스 기업들, 게임 특히,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메타버스 기업으로 변신을 해서 전시를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자동차 산업들이 이 작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큰 기업들이 오히려 제가 벤츠도 나와 있다라고 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렇게 빈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자동차 쪽에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이 돈룩업 때문에 또 지금 환경에 대한 게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거든요. 지금 예, 예. ESG 관련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또 올라오고 있는 또 이슈라서 그쪽도 지금 CS와 관련돼서 뭐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나요? ESG가 대단히 그 큰 이슈 중에 하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슈 중에 잠깐 빠진 것 같은데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전기 자동차 자체도 ESG의 하나죠. 우리가 에너지 세이빙이라든지 아니면 공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배터리에 대한 기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벽면의 유리 같은 것들을 이제 스크린 대신 밖에 유리를 이제 스크린화해서 이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 에너지에 대한 효율을 올려서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을 줄인다든지, 또 뭐가 있냐면 이 ESG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의 도약이 굉장히 많이 눈에 보입니다. 특히 두산 같은 경우는 폐플라스틱을 가지고서 이제 수소 에너지나 에너지 세이빙,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생산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차징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SK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과거에 기술 위주 또는 제품 서비스 위주로 나왔었죠. 근데 지금은 올 그린으로 바꿨습니다. 뭐 입장에서부터 뭐 식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환경 쪽으로 다 포커스를 맞춘 케이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고무적이죠. 뭐 그게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로봇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죠. 그 현대자동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들을 갖고 나와서 그 에너지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전기차, 충전, 충전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뿐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확실히 환경과 관련된 이슈를 갖고서 또 CES를 찾아갔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기하네요. 이게 말씀, 기업 수가 뭐 많은 것도 하나의 뭐 우리나라 기업 수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눈에 띄기도 하지만 과거에 중국 기업처럼 이렇게 숫자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 퀄리티 면에 있어서도 정말 대단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도적인 부분. 이런 지금 홍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ESG나 이런 헬스 부분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도 대단한 기업들이 많이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은 중국 기업들이 나오고 세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절대 뒤처지지 않고 정말 그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2등이라고 1등 또는 2등이라고 얘기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가요? 예, 국뽕입니다, 제가. 근데 이거는 제 얘기뿐만이 아니라 CTA에서 이렇게 홈페이지에서도 보면 한국 기업들의 활약이 대단히 크죠. 10년 만에 제가 이렇게 전시회 다닌 지가 10년이 됐는데 10년 전과 10년을 한꺼번에 보면 정말 가슴이 아주 벅차고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참여 기업만 많아진 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일단 그 전시실 내에 한국 사람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양적으로만 너무 얘기하지 마시고요. 질적으로도 네. 대단히 훌륭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혁신상도 다 휩쓸고 있고 지금 정말 예, 기술적으로 이만큼 올라왔다는 게 신기하고 돌아보시면서 이제 내일부터는 관객 반응도 보실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부스도 좀 한번 봐주셨으면 음, 좋겠고요. 또 우리나라 부스 사람들이 어떻게 예. 반응하는지 좀 한번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사실은 그게 제일 제가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타트업은 원래 이제 프랑스가 굉장히 강력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하고 그들의 전시 방식이나 그 다음에 관객들하고의 이렇게 소통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이 한국 기업들이 지난번까지만 해도 약간 조금 부족한 듯한 느낌이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고객과 바이어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적극적으로 자세를 갖는 것이 좀 필요할 텐데 올해 그런 것들이 좀 보였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서 내일부터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그 영상 좀 많이 찍어주시고 저희 이렇게 사실 말로만 들어서는 크게 감이 안 와서 정말 이렇게 인기 많은지 한번 이 맛집 줄처럼 이렇게 한번 쫙 줄 서 있는 예, 거 예, 한번 예, 보여주시죠, 교수님. 예, 예. 가능하면 그 타 국가들과 타 기업들을 비교를 해서 네, 좀 이렇게 제가 담을 수 있는 대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오늘 요거
끝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번 CES에서 가장 관심 있으신 거 이거는 꼭 봐야지 하셨던 거 뭐 있어요? 저는 사실은 단위 기술, 단위 서비스에 대한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연결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위 기술에 대한 부분은 이미 뭐 다 많이 이미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출시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하나보다는 융합에 대한 부분이 더 강조가 되고 있는 시절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 홈도 가전을 중심으로 묶여지는 거, 그 다음에 음성을 중심으로 묶여지는 거, 아니면 셋톱박스나 아니면 기타 등등 스마트 시티도 단위 기술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하나하나의 기술적인 요소나 서비스보다는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게 사실 단위 기술이 나올 때는 이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사실 상태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예. 단위 기술들은 이미 다 완성이 됐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 다 연결되고 나면 결국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손쉽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절이 이제 왔고 메타버스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시미리스하게 다 연결이 돼서 우리가 하나의 기술의 혜택을 입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생활 자체가 그렇게 돼야지만이 완성된 서비스고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서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타트업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이렇게 어떻게 다른 이종적인 것과 동종적인 기술과 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CES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 5일에서 이제 7일 이렇게 열리는 건데요. 요 교수님께서 네. 오늘 하루 먼저 이렇게 오픈하기 전에 들어가 보셔서 보신 이렇게 보신 이 느낌과 그 다음에 어떤 주제들이 올해 포인트였는지 좀 오늘 좀 찝어 주셨습니다. 내일은 아까 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정말 그 관객들의 반응이 어떻고 어디에 가장 이렇게 많은 관심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신기한 것 좀 한번 체험해 보시고 저희한테 또 네, 전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거기 엄청 넓죠? 그 전시실이요. 예, 오늘 걸어다닌 게 2만 7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만 7천 보. 네. 뭐 봐도 또 잠깐 미스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내일은 아마 그보다도 조금 더 다닐 것 같아서 오늘 좀 열심히 좀 자려고 합니다. 오늘 진짜 좀 푹 쉬시고 좋은 거 드시고 푹 쉬셔야 또 내일 모레 또 계속 달리실 수 있겠군요. 예, 네, 아유, 라스베가스에서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즐거운 예. 저녁 보내십시오, 교수님.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편히 내일 또 쉬시고요.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